혹시 강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신호들을 바로 캐치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뽀미랑 살면서 정말 여러 번 깨달았어요. 강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우리가 못 알아채면 아이는 점점 더 힘들지게 되더라고요. 뽀미도 예전엔 갑자기 산책을 거부하거나 자주 짖거나 갑자기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호들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아이가 겪고 있는 진짜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 신호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해요. 강아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호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 신호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보호자가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할지, 저처럼 아이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산책을 거부하는 거예요. 뽀미가 한창 활발하게 뛰어놀 때는 산책 준비만 하면 반짝이는 눈빛으로 리드줄을 물고 달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산책을 준비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방석에 앉아 있거나 피곤하다고 구석에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피곤한 건가? 날씨가 덥거나 불편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점점 더 그 현상이 반복되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뽀미의 신호를 더 잘 듣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강아지는 실제로 무언가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뽀미처럼 슬개골이 약한 강아지는 무리해서 걷거나 뛰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뽀미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산책을 짧게 자주 가게 바꿨어요. 그리고 뽀미의 무릎 건강을 위해 에어바퀴 개모차를 사용했어요. 팻말리 에어네스트 듀얼 애견 유모차인데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제품이라 이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네요. 이 유모차는 에어바퀴와 풀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노면 충격을 50% 이상 흡수해줘서 뽀미가 힘들어 보이면 그때그때 유모차에 태워서 쉬게 해주면서 바깥을 편안하게 구경하게 해주고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산책을 거부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신호는 식욕 감소예요. 뽀미가 밥을 잘 안 먹을 때 정말 걱정이 되죠. 뽀미가 원래 간식을 보면 신나게 달려들고 밥도 금방 다 먹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을 반만 남기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것도 사실 강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밥을 억지로 주거나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되라고 압박하지 말고 산책이나 짧은 운동 후에 조금씩 간식을 주는 식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주면 좋아요. 저는 뽀미가 식사를 거부할 때마다 밥을 바로 주기보다는 유모차에 태워서 잠시 바람을 쐬고 나서 밥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면 뽀미가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산책도 즐기게 되더라고요. 유모차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 덕분에 뽀미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밥을 잘 먹지 않던 뽀미가 이 루틴 덕분에 다시 밥을 잘 먹게 됐어요. 세 번째 신호는 과도한 짖음이나 낑낑거림이에요. 뽀미가 원래는 낯선 사람이 지나가도 큰 소리로 짖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주 짖거나 의미 없이 낑낑거릴 때는 그 안에 숨겨진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뽀미가 갑자기 짖고 낑낑대기 시작할 때 이건 그냥 밥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넘기지 않고 뽀미가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고 대처했어요. 짖음이나 낑낑거림이 심할 때는 주변 환경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뽀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산책 코스를 바꿔주었어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인파가 붐비는 곳이나 시끄러운 곳은 피하는 게 아이한테 좋더라고요. 네 번째 신호는 눈 맞춤을 피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보호자와 눈을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신뢰가 떨어지거나 불안한 상태일 수 있어요. 뽀미가 한동안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불안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럴 때는 절대로 아이를 강제로 눈을 맞추려 하지 말고 뽀미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해요. 저는 뽀미가 유모차에 있으면 얼굴을 보고 반응을 보면서 편안해지도록 돕고 그 뒤에 눈 맞춤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 뽀미가 점차 눈을 마주쳐 주었고 그만큼 마음도 편안해졌죠.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이상한 장소에서 자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신이 잘 자던 자리를 벗어나 자주 구석에 숨어서 자거나 자주 바뀐 위치에서 자는 경우가 있어요. 뽀미가 우울해지기 시작했을 때 평소 잘 자던 자리가 아니라 구석에 혼자 숨어서 자곤 했어요. 그럴 때는 불안한 상태에서 자는 거일 수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뽀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뽀미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저한테 먼저 다가오기 전까지는 제가 가서 만지거나 건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정된 공간을 마련해주고 자기만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갖게 해주면 뽀미가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신호들을 기억하시고 강아지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뽀미처럼 우리 강아지들도 마음이 힘들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신호들을 바로 캐치해주는 게 보호자 역할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